기본적인 상식을 쌓고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시간을 꾸준히 쌓아간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해야 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춘기 자녀는 하고 있나요? 우리 부모는 사춘기 자녀가 이것들을 제대로 하도록 교육하고 있나요?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 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 교육TV 채널 지원센터 큐입니다. 저희 채널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와,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뀐다고요? 이걸 센터큐에서 정말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원센터큐는 사춘기 문제 학생들을 제대로 변화시켜줍니다. 이는 바로 저희 지원센터큐만의 황금률 때문입니다. 1. 부모님께 예의. 2. 생활관리. 3.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시간의 누적. 이번 편 영상은 4편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3.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시간의 누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어떻게 말을 안 듣는 사춘기 학생들을, 공부도 정말 안 하려고 하는 사춘기 학생들을 0시간에서부터 8시간까지 공부하게 만드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이전 황금률 시리즈를 보고 오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원센터큐는 자기개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개발은 배움과 학습, 즉 공부입니다. 왜 중요하냐? 사실 모든 즐거움은 배움, 즉 공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부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심지어 부모님들조차도 고통스럽고 억지로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즐거움의 근원은 공부가 맞습니다. 뭔 얘기지?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도 사실 어떻게 레벨을 올리고 어떻게 기술을 써야 효과적인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운동도 똑같습니다. 축구로 예를 들면 어떻게 공을 다루고 차고 공간을 활용하고 침투해야 더 효과적으로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게 재밌는 거죠. 심지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배움입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야 더 맛있는지 알아가는 게 재밌는 거죠. 상식이 잘 갖추어지면요, 이게 더 재밌어집니다. 게임도 영어를 잘하면 더 즐길 게 많아지고, 축구도 전술과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하면 더 보이는 게 많아지고, 음식도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면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걸 즐길 수 있습니다. 즉, 더 많은 상식은 더 많은 즐거움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상식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과목 교육입니다. 저희도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봤지만 현존하는 교과목 교육 커리큘럼은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반적인 상식을 쌓을 수 있도록 잘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교과목 교육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잘 진행하도록 돕는 게 학생의 더 큰 즐거움을 열어주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와 학원의 교육 환경은 이 배움의 즐거움을 재미없게 설계해놨습니다. 학생의 수준과 상황에 상관없이 정해진 진도를 정해진 시간에 끝내야 하며 그 수준에 맞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확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도 축구도 맛있는 음식도 지겨워집니다. 질려버리죠. 따라서 저희 지원센터큐는 항상 학생의 수준과 상황에 최적화시켜 진행을 합니다. 학생의 행동 데이터, 특히 학습 실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재 학습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화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설계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시간, 4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으로 학습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1. 현 상황 파악, 2.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3. 2, 4, 6, 7, 8 시간 순으로 수준에 맞게 성장. 여기서 학습 시간을 계산할 때 학교나 학원에서 집중해서 성실히 학습한 시간만을 포함해야 됩니다. 대충대충 억지로 수업에 들어가고 졸다가 또는 딴 생각하다가 수업을 들었다면 그 시간은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개발 시간, 즉 학습의 시간의 성장의 구간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2시간 제멋대로 도마뱀. 2단계 4시간 눈치 보는 강아지. 3단계 6시간 훈련받은 강아지. 4단계 7시간 반성 가능한 인간. 5단계 8시간 자신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인재. 1단계 2시간도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럼 도마뱀의 수준입니다. 그저 원하는 것만 하고 싶고 쾌락적인 욕망만을 위해 행동합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놉니다. 못하게 하면 화를 내죠. 무례하게까지 합니다. 2단계 4시간? 이 정도는 눈치 보는 강아지 단계입니다. 하지마, 기다려 라고 하면 눈치를 보나 먹어 하지 않았는데도 막 먹어버리는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딱 그 정도입니다. 부모님과 학교에서 혼을 내거나 하지 말라고 하면 눈치는 보지만 언제든지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3단계 6시간 훈련받은 강아지 단계입니다. 하지마, 기다려, 해 라는 구분을 따르지만 훈련받은 강아지들이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깊은 고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약해지면 바로 제멋대로 하거나 더 흐트러지면 도마뱀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녀 교육에 열성적인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사춘기 전까지 부모님 지시에 따라 일일 평균 6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는 하루에 6시간 공부를 하면 중상위권 이상 또는 상위권을 유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사춘기 전까지는 자녀가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스스로 깊은 고민과 반성을 통해 공부를 한 게 아니어서요. 부모님과 학교의 통제가 약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제멋대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4단계 7시간. 이때부터는 반성 능력이 생깁니다. 인간이 되는 거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5단계 8시간. 일일 평균 8시간을 초과하여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제는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하며 더 나아가려고 하는 인재가 됩니다. 이 5단계의 학습 시간의 구분은 근육에 따른 운동 능력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훈련을 통해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근육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들 수 있는 무게가 늘죠. 근육량이 많다는 건 들 수 있는 무게가 크다는 거죠. 하지만 운동을 안 하면 들 수 있는 무게가 줄어듭니다. 자기개발, 학습 능력 또한 동일합니다. 두개골에 가려 두뇌가 보이지 않을 뿐 근육의 원리와 동일하죠. 충분한 훈련을 꾸준히 해 나가야만 더 높은 자기개발, 학습 시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사실 성인 직장인들도 9to6, 즉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8시간을 일하죠. 8시간을 내내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드뭅니다. 8시간을 온통 일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관리와 업무에 대한 명확한 목표, 열정이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인재 그 자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8시간 중 1시간 정도는 커피도 마시고 동료들과 대화도 하고 잠깐 뉴스도 보는 등 실제 근무시간은 7시간 정도가 됩니다. 이런 이들에게 상사나 회사가 더 열심히 하자 라고 제대로 이끌면 더 열심히 합니다. 자신의 업무 평가를 받아들이고 반성도 하고요. 하지만 8시간의 업무 시간 중 2시간이나 놀면서 업무에 집중하지 않는 이들은 회사의 규칙은 따르긴 하나 언제든 감시를 피해서 놀 생각을 하는 거죠. 업무에 스스로 목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시간 업무 시간 중 4시간을 놀아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럼 사실 회사에 뽑히지도 않을 거고 뽑혔다 해도 바로 잘립니다. 성인이나 사춘기 학생들에게나 2, 4, 6, 7, 8의 자기개발, 학습 시간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말 안 듣는 사춘기 학생을 어떻게 2, 4, 6, 7, 8로 자기개발 학습 시간을 늘리게 만들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습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6시간까지는 저희가 구조를 통해서 황금률과 혜택 관리를 하여 차근차근 늘려나갑니다.
7시간이 되고 8시간으로 넘어가는 건 더 이상 구조가 아닌 학생 개인의 목표를 인지하도록 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실현해야 행복하고 어떤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난 가장 즐거운가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기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또한 추후 자기인식 편에서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인식은 6시간 이상의 자기개발 학습 시간이 안착된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6시간까지 안 올라왔다? 그럼 우선은 6시간까지 이끄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여태까지 황금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1번 부모님께 예의가 갖추어져야만 2번 생활관리가 됩니다. 1번과 2번이 잘 되어야만 3번 할 수 있는 자기개발 시간이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오로지 학습 시간에만 집중하시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가 흐트러지며 다시 학습 시간이 줄어들기만 합니다. 그러니 꼭 순서를 기억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률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게 결국에는 자녀에게 더 가혹한 일입니다. 자녀가 밥을 계속 안 먹고 화장실도 한 번도 안 가요. 숨도 안 쉬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 절대 없겠죠? 황금률도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더 나은 미래를 꿈꾸어야 되는 인간이라면 반드시 행하고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부모님의 인권과 행복, 그리고 자녀의 행복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를 안 지키게 되면요, 부모님의 인권은 지켜지지 않고 부모님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예의와 생활관리가 흐트러지면 결국 자녀의 자기개발은 흐트러집니다. 그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스스로 삶을 독립적으로 이뤄나갈 능력을 못 갖춥니다. 그럼 자녀도 괴롭고 후회하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성인이 된 자녀에게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등골을 계속 뺏깁니다. 즉, 황금률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님도 행복해지기 힘들고 자녀도 행복해지기 힘듭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황금률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고 실천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이 황금률의 실행이 어렵다면 지원센터 큐에 전화 상담해주세요.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지원센터 큐가 해결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